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혹시나 지금 상투 잡는 거 아닌가 내가 들어가면.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생각하죠?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난 못하겠어. 야 너무 불안해가지고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이번 생에는 끝이 났니? 이생망이라 그러죠. 아니면 워라벨 해가지고 그냥 뭐 안 되는 거 라이프라도 즐기자 해서 일보다는 라이프, 뭐 아니면 일과 라이프의 균형을 맞추자 해가지고 워라벨. 근데 여러분 진정한 워라벨이 뭡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뭐 죽는다는 건 좀 말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사람은 한 번은 떠나는 거니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은 일하고 반은 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게 워라벨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두고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진짜 뭐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노후의 반의 인생은 진짜 라이프를 즐기는 게 그게 진정한 워라벨입니까? 저는 후자가 워라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을 모으고 자산을 불려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서 불려가지고 향후의 노후를 대비해서 노후에 좀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라이프를 즐기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쨌든 불안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불안한 건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해져? 자, 그럼 맨날 뉴스 보고 그리고 뭐 전문가 계속 보고 뭐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전문가들이 또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누가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받아보고 다 해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진짜 전문가가 누구냐, 우리 구루가 누군지 계속 찾아보고 뭐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뭐 계속 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자. 내가 직접 공부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가 어렵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해보면 압니다. 그죠?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다. 뭐 어떤 양이 많으냐?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지역만 해도 몇 곳입니까? 우리나라 뭐 땅덩어리 좁다 그러는데 핵심 입지가 몇 곳 안 됩니다. 그죠? 몇 곳 안 되는데 그 핵심 입지 안에서도 나뉘고 그 안에서 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또 메추리알이 있고 흰자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임장 다돌기도 버겁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투자할 종목이 뭐 아파트를 투자할지 빌라를 투자할지 재개발할지 재건축을 할지 정비사업을 할지 토지를 할지 상가를 할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지 엄두가 안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나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지칩니다. 말아버리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생망, 워라벨 이렇게 되는 거죠. 되돌이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소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부동산의 역사라도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정책, 그 안에 정책이 담겨 있고요. 그 경제 상황,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들, 그 상황의 심리, 그리고 수요와 공급 요건들이 다 보입니다. 어떤 법칙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 이해하고 나면 뭔가 좀 쉬워집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86년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를 추이를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 안에 많은 정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책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하락은 없었습니다. 폭락은 없었어요. 그 폭락은 언제 났느냐? 우리 알고 있듯이 오일 쇼크 때 79년도에 오일 쇼크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주택 200만 원 공급, 그죠? 그리고 언제 나왔습니까?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잠깐의 하락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통화량이 팽창하는 만큼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그리고 자산의 가격도 아파트의 가격도 쭉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 중간중간 순환곡선을 그리면서 자잘한 순환곡선 그리고 하락과 상승 등을 그리면서 이렇게 주택시장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면 여러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걸 알게 됐냐? 우리 보시다시피 이때 2009년도 후반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전국 지수로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죠. 하락이 없었습니다. 지방광역시장이 그랬었는데요. 이때 서울이 내려앉았을 때 부산이나 아니면 울산, 대전, 다른 광역시들 그리고 대구는 좀 늦게 출발했죠. 광역시들이 이렇게 붉게 타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십시오. 이때 하락이 했으면 조정을 받았으면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다시 오른다. 그러면 이때 벌고 또 이때 갈아타가지고 또 벌면 된다. 이런 게 눈에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해놓으면 또 그리고 놓쳤더라도 지금 당장은 놓친다 하더라도 자 다음 기회에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조정이 왔을 때 비슷해진 그 순간이 온다면 자금을 열심히 모아놓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다가 그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덜 벌었다 해야 돼요. 다음 기회에 올라타면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생흥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지금도 투자할 곳이 보이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정책이 나올 때를 잘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그나마 좀 덜 불안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보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아, 시장 방향이 지금은 이 상황에 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리고 정책이 나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의라도 자주 시청을 하시고 또 어디 가서 들을 때가 있다면 반드시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많이 넓히십시오. 그러다 보면 불안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 이거는 여담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새우깡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락 없이 올라갈 겁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더라도. 자,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 1,000만 원은 시간이 지나면 5년 후에는 물가 상승률을 3%라 쳤을 때 863만 원이 되어 있을 거고요. 10년 후에는 744만 원. 자, 20년 후에는 500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실물 자산을 반드시 보유하셔가지고 현금의 가치 하락에 대한 실물 자산으로 해지를 시켜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강의 많이 들어주시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사랑해 주시면서 불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좀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